지금 당장 그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연산이라며 보양식이라며 덥석 드신 그 한 점이 지금 여러분의 뇌를 파먹고 폐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맛있게 넘긴 그 한 입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싸늘한 죽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건강을 자신하며 이것을 즐겨 드시던 50대 가장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딱 2주 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땐 이미 기생충이 뇌세포를 녹여 회복 불가능한 뇌수막염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소주로 소독된다고요? 천만에요. 알코올 속에서도 기생충은 춤을 춥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놈들이 여러분의 눈과 뇌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통증도 없다는 겁니다. 두통이 시작됐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의사들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최악의 기생충, 음식 5가지와 약국 약으로는 절대 안 죽는 놈들을 피하는 생존 조리법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보험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끔찍한 고통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브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생명 연장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날 것을 좋아하시거나 보양식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연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좋고 깨끗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보다는 자연산 회가 더 비싸고 맛있으며 산에서 캔 나물이나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가 진정한 보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은 결코 우리에게 친절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야생은 그야말로 기생충들의 천국입니다. 양식은 사료를 먹고 자라 관리라도 되지만 자연산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짐승의 배설물을 먹었을 수도 있고 기생충 알이 득실거리는 흙탕물을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믿고 입에 넣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마리의 알과 유충들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1년에 한 번씩 약국에서 회충약을 사 먹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같은 구충제는 회충이나 요충 같은 선충류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고할 무시무시한 놈들인 디스토마나 촌충 같은 흡충류와 조충류는 이런 약으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프라시칸텔 같은 전문 의약품을 써야만 겨우 잡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약국 약 한 알 먹었으니 내 몸은 깨끗하다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기생충들은 그 방심을 틈타 여러분의 간을 파먹고 폐의 터널을 뚫으며 심지어 뇌까지 올라가 둥지를 틉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절대 날 것으로 먹지 않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순위가 높아질수록 치사율과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이 왜 의사들이 공포에 떠는 금지 식품인지 그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횟집 젓가락을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지식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5위는 바로 자연산 생선회입니다. 횟집이나 낚시터에서 갓 잡은 생선을 바로 회쳐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쫄깃한 식감과 신선함에 감탄하며 소주 한 잔 곁들이실 때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는 처절한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래회충이라고 불리는 아니사키스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식보다 자연산이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지만 기생충학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양식 생선은 사료를 먹고 자라 비교적 안전하지만 자연산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온갖 먹이사슬을 거치며
고래회충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녀석들의 생존 본능은 실로 공포스럽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원래 돌고래나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의 위장에서 기생하다가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알이 바다로 퍼져 크릴새우에게 먹히고 그 새우를 고등어, 오징어, 광어, 우럭 등이 잡아먹으면서 물고기의 내장에 둥지를 틉니다. 문제는 물고기가 죽으면 이 기생충들이 숙주가 죽었네. 살 곳을 옮겨야겠다라고 판단하고 내장에서 근육, 즉 우리가 먹는 살코기 쪽으로 재빠르게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잡자마자 피를 빼고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 속으로 파고든 아니사키스를 회와 함께 씹어 드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으면 아니사키스는 우리 위장을 고래의 위장으로 착각하고 기뻐하며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녀석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겁니다. 아니사키스의 머리 부분에는 아주 단단한 천공돌기가 있어 위벽을 뚫고 나가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위장을 쿡쿡 찌르고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합니다. 이 고통은 맹장염이나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끔찍하며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픕니다. 더 무서운 건 약이 없다는 겁니다. 구충제를 먹어도 이 독한 녀석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위산에도 녹지 않는 강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위내시경을 넣어 의사가 직접 핀셋으로 한 마리씩 집어내는 것뿐입니다. 내시경 화면을 보면 하얀 실 같은 벌레가 위벽을 물어뜯고 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위벽을 완전히 뚫고 나가 복강으로 숨어버리면 복막염을 일으키거나 장유착을 유발하여 결국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산 광어, 우럭, 오징어, 고등어 등을 드실 때는 반드시 잡자마자 내장을 제거하고 밝은 불빛 아래서 살을 얇게 썰어 꿈틀거리는 실 같은 것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70도 이상에서 익혀 드시거나 영하 20도에서 20시간 이상 냉동시킨 후 드시는 것입니다. 4위는 민물게장과 가재입니다. 밥도둑이라 불리는 게장 참 맛있습니다. 짭조름한 간장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시죠. 하지만 그것이 바다개가 아닌 계곡이나 강에서 잡은 참게, 민물개, 가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폐흡충이라는 아주 끈질기고 무서운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폐를 먹이로 삼아 파먹는 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장에 오래 담가두면 짜서 기생충도 절여져 죽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폐흡충의 피낭유충은 염분 저항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간장 속에서도 며칠 걷더니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소주에 담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게장을 먹으면 유충은 소장에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벽을 뚫고 나와 복강을 돌아다니다가 횡격막을 뚫고 기어이 폐로 이동합니다. 폐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폐 조직을 파괴하며 터널을 뚫고 돌아다닙니다. 이때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기생충이 파먹은 상처에서 피가 나 기침을 할 때 쇠 냄새가 나는 피 섞인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생충이 지나간 자리가 마치 결핵 흔적이나 폐암 덩어리처럼 보여 멀쩡한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거나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오진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기생충이 알을 낳고 그 알이 폐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폐 섬유화가 진행되어 평생 호흡곤란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폐흡충이 길을 잃고 뇌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뇌로 가면 뇌출혈을 일으키고 간질 발작을 유발하며 척추로 가면 하반신 마비를 일으킵니다. 민물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날 것으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민물게장, 민물가재 구이 등은 반드시 75도 이상에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빨갛게 변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3위는 잘못된 보양식의 대명사 개구리와 뱀입니다. 예전에는 몸보신한다고 산에서 개구리나 뱀을 잡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력에 좋다며 암암리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정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시한폭탄을 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는 스파르가눔이라는 공포의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끈질긴 생명력의 끝판왕입니다.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려 20년 이상을 생존합니다. 그리고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및 근육 사이를 기어다니며 이동합니다. 스파르가눔은 주로 뱀이나 개구리의 근육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덜 익혀 먹거나 뱀을 손질한 칼로 다른 음식을 먹을 때 감염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을 뚫고 나와 피하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뱀탕을 먹고 몇 년 뒤에 허벅지나 배, 가슴에 불룩한 혹이 생겨서 암인 줄 알고 째보면 하얀 촌충이 국수 가닥처럼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분들은 피부 밑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놈이 눈이나 뇌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안구 뒤쪽으로 파고들어 시신경을 갉아먹으면 눈이 튀어나올 듯 붓고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뇌로 올라가면 뇌 조직을 파괴하여 반신불수, 마비, 발작을 일으키고 심지어 기억력을 앗아갑니다. 스파르가눔은 현재까지 개발된 구충제가 없어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수술로 살을 째고 기생충을 찾아서 끄집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력 좋아지려다 눈 멀고 매 망가지는 비극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야생에서 잡은 동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는 고급 요리의 재료인 어란입니다. 연어알, 명란젓, 날치알 등 생선알은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물 고기인 송어, 연어의 알이나 일부 바다 고기의 알을 덜 익혀 먹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광저혈두조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긴 이 기생충은 우리 몸속 소장의 자리를 잡고 무려 10m까지 자라납니다. 상상이르십니까? 내 뱃속의 아파트 4층 높이만 한 10m짜리 거대한 벌레가 다리를 틀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거대한 기생충은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모조리 가로채갑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며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복통에 시달립니다. 특히 광저혈두조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2를 집중적으로 흡수해버리는 악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만들고 신경계를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인데 이것이 결핍되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악성 빈혈이 생기고 손발이 저리고 균형을 못 잡는 신경계 손상이 옵니다. 노년층에게 비타민 B12, 결핍은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하여 치매와 유사한 인지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닦으려는데 엉덩이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얀 긴 줄이 나와서 놀라서 잡아당겼더니 몇 미터나 되는 기생충이 나왔다는 괴담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광저혈두조충 실제 사례입니다. 생선 알은 법만 살짝 익히지 말고 반드시 속까지 하얗게 익혀서 알탕이나 알찜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동된 명란젓 등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직접 잡은 민물고기의 알은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대망의 1위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음식은 바로 소라와 조개류, 특히 민물 고등과 달팽이입니다. 골뱅이, 우렁이, 다슬기, 그리고 농가에 피해를 주는 왕우렁이 같은 것들을 것만 살짝 익혀 드시거나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여기에는 광동주열선충이라는 살인적인 기생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원래 쥐의 폐동맥에 사는데 알이 쥐똥으로 나와 달팽이나 민물 고등이 먹고 그 달팽이를 사람이 먹으면서 감염됩니다. 이 기생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뇌로 직행하는 아주 사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뇌수막에 침투하여 호상구성, 뇌수막염을 일으킵니다. 감염되면 초기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져서 고개를 숙일 수 없게 됩니다. 기생충이 뇌척수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뇌세포를 직접 갉아먹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사지마비, 안면마비,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제 환자분도
덜 익힌 왕우렁이, 무침을 술안주로 드셨다가 이 병에 걸리신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조개나 소라는 껍데기가 두껍고 단단해서 겉에 있는 물이 펄펄 끓어도 속살은 채 60도도 안 되는 미지근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생충은 그 미지근한 속살 안에서 껍데기라는 보호막 덕분에 살아남아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맛있는 음식들을 못 먹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열입니다. 기생충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모든 기생충과 그 알은 섭씨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하면 100% 사멸합니다. 샤브샤브처럼 살짝 데치지 마시고 속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십시오. 특히 껍데기가 있는 조개류는 껍데기가 벌어졌다고 바로 드시지 말고 5분 이상 더 끓여서 속까지 열기가 침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산 민물고기나 다슬기 등은 알 것으로는 절대 드시지 말고 반드시 매운탕이나 국으로 푹 끓여 드셔야 합니다. 보마와 칼 관리도 중요합니다. 생선을 손질한 칼로 채소를 썰면 교차 오염이 발생해 채소를 먹고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도구를 구분하거나 사용 후 끓는 물에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65세 김철민 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철민 님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시며 집 앞 개울가에서 다슬기와 민물 가재를 잡아 드시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재를 잡아 즉석에서 소주에 담가 드시기도 하고 덜 익은 다슬기 무침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분이라 병원 검진도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서 감기약만 지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헐떡거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흡충증으로 인한 심각한 폐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 엑스레이 사진은 처참했습니다. 기생충이 파먹고 지나간 자리에 수많은 구멍과 흉터가 남아 있었고 폐 기능은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를 절제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기생충은 박멸했지만 이미 손상된 폐 조직은 원상복구되지 않아 평생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으셨습니다. 김철민 님은 저를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깟 가재 몇 마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주에 씻어 먹으면 괜찮다는 말만 믿은 제가 바보입니다. 김철민 님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후진국병이 아닙니다. 유기농과 자연산을 선호하는 웰빙 시대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현대의 병입니다. 신선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보양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보양식은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음식입니다. 75도에서 10분. 이 간단한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폐를 지키고 눈을 지킵니다. 익혀먹는 습관은 겁쟁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뇌의 구멍이 뚫리고 폐가 망가지는 고통을 겪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소라와 조개류 생선 알개구리와 뱀 민물게장, 자연산 생선회만큼은 반드시 익혀 드시거나 주의해서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기생충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확실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도 날 것이 최고라며 고집 피우시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익혀 먹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생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